자, 바깥에 여기에 높은 산에 커다란 돌멩이가 있었어. 그러면 이 돌멩이는 평생 동안 요 모양 그대로 있을까? 아니야. 바깥에서 바람이 불고 비도 오고 또 지진도 나고 하면 돌멩이들이 점점점 부서져요. 돌멩이들이 높은 산에 있던 커다란 돌멩이가 부서져. 부서져가지고 점점 흩어지고 바람 따라 이동해가지고 점점점 멀리 가겠네. 여기에 부서졌는 알갱이들이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점점점 차곡차곡 쌓였어. 이렇게 쌓아졌는 요거를 멀리서 보면 층층이 쌓였네. 요거를 지층이라고 부르는데, 육지 땅에 있는 지층들은 떠내려온 순서대로 쌓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바닷속 지층을 볼 건데, 이 바닷속은 육지랑 좀 달라요. 요렇게 해서 부서진 요 알갱이들이 물 위에 둥둥둥 떠다니고 있었어. 떠다니다가 좀 이따가 또 떠내려왔네. 또 떠내려왔네. 이것저것 섞였어. 이 섞였던 것들이 먼저 온 순서대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무거운 순서대로 요렇게 쌓이는 거야. 바닷속은 둥둥둥 뜨게 하는, 우리 저번에 문어 잠수할 때 배웠죠. 부력 때문에 한 방에 떨어지지 못하고 무거운 애가 먼저, 그 다음 가벼운 애, 그 다음 무거운 애,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 돌멩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계속 부서지고 계속 부서지면 계속 들어오니까 차곡차곡 한 줄로 옆으로 이렇게 쌓이겠네. 누가 이번 첨내룡은 여기 이렇게 일자로 쌓이는 사람은 없겠지, 그지? 옆으로 요렇게 쌓이는 거를 과학에서 수평 누중의 법칙이라 부르는데, 당연히 먼저 쌓이고 나중에 쌓였겠지.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옛날 거예요. 요거를 수평 퇴적의 법칙이고, 요거는 지층이 아랫게 더 오래됐다. 지층 누중의 법칙이고, 자, 요렇게 하는데 처음에 이 돌덩어리가 부서지고 깎이고 잘려 나가는 요 현상을 과학에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 풍화와 침식이라고 불러요. 풍화와 침식이 돼서 얘가 멀리 바람을 타고 비를 타고 멀리 이사를 가야겠지. 그거를 운반된 애들이 차곡차곡 다시 쌓이겠지. 그거를 퇴적. 그래서 풍화, 침식, 운반, 퇴적의 과정을 통해서 지층이 만들어지는데, 오늘 수업 다 하고 선생님이 요 단단한 모래 슬라임, 말랑말랑한 모래 슬라임도 하나씩 다 나누어 줄 거예요. 요게 어린이 인증받은 안전한 그런 건데, 색소하고 오일이 좀 들었나 봐요. 그래서 손에 만지니까 손에 좀 끈적끈적하고 누리끼리한 뭐가 좀 남아서 만지고 난 다음에는 꼭 물티슈로 닦거나 손을 씻으라고 꼭 전해주세요. 요거 되게 좋아요. 애들 좋아해요. 자, 요거 하나씩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수업하기 전에 미리 요거를 제가 모래를 담아 놓았는데, 학교에 수업할 때는 요거 4층으로 했는데 우리 2층으로 해도 될 것 같아. 애기들이니까. 자, 요 계량 스푼이 있어요. 계량 스푼으로 이렇게 한 숟가락씩 요렇게, 또 요것도 그래서 1인당 색깔이 2개씩 들어갈 거거든요. 자, 1인당 색깔 2컵씩 가져갈 거니까 애기들 인원수 곱하기 2만큼씩 이렇게 담아 놓으시고, 한쪽에는 자갈은 요걸로 한 숟가락 하니까 너무 많았어요. 적당히 반 정도 해도 되고, 적당히 이렇게 해서 애기들한테 일단 요거 2개랑 자갈 하나씩 이렇게 미리 준비해 주시고, 조용히 있는 친구 먼저 고를게요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애들 잘 못해서 뾰족하게 해 놓으실 때, 자, 요렇게 1인당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물도 한 컵 필요하고요. 색소는 제가 담아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닷속 지층을 한번 쌓아 볼 건데요. 바닷속 지층은 일단 아까 선생님이 평평하게 일자로 쌓인다 그랬지요. 자, 요 병 뚜껑을 열고 자기 자갈을 모래를 이렇게 뾰족하게 해가지고 몽땅 다 넣어주세요. 저는 학교에서는 요걸 반반 넣어가지고 총 4층을 쌓았어요. 몽땅 다 넣어서 수평이 되도록 평평하게 양옆으로 흔들어 줘야지, 위아래로 쿵쿵쿵 치면 다시 삐뚤어져요. 자, 수평으로 평평하게. 그 다음 2층
다 쌓고 이것도 수평으로 평평하게. 그 다음에 자갈.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바닷속이니까 모래가 조금 적은 듯 하기도 해요. 맞죠? 이게 수평으로 평평하게 말고 조금 볼록하게 올라와도 되겠어요. 모래 제가 여유있게 많이 넣어놨습니다. 자, 요 정도 올라와도 되니까 자갈도 좀 더 넣어도 되겠다. 자, 바닷속에 일단 뭐가 필요해요? 맞아요. 물이 필요해. 바닷속에는. 자, 비커로 물을 이렇게 부어주시는데 빡 붙이지 않게 조심조심해서. 자, 물이 있다 보니까 물은 한 반 정도? 여기 남은 공간에 한 반 정도 물이 있어. 그럼 바닥에 새로운 생명체가 태어날 수 있겠네. 생명체, 불가사리를 한번 슉 잠수. 자, 불가사리를 넣었는데 불가사리가 예쁜 모양으로 안 들어갔어. 그러면 예쁜 모양으로 안 들어갔으면 요 긴 숟가락의 뒤쪽을 이용해서 얘를 예쁜 모양으로 이렇게 세워주셔도 되고, 저는 세우는 게 예쁘더라고요. 벽 쪽으로 이렇게 얘를 붙여 놓으면 좀 이따가 만들었을 때 더 잘 보여서 벽 쪽으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자, 불가사리가 들어갔는데 이게 우리가 집에 간 동안 출렁출렁하면 얘들 다 망가지니까 얘들을 한번 꽁꽁 얼려 볼게요. 자, 뭐로 꽁꽁 얼리느냐? 선생님이 5초 만에 얼릴 수 있는 마법의 가루를 가지고 왔지. 이거는 고흡수성 수지라는 거고 아주 고운 가루예요. 모래랑 안 헷갈리게 제가 수지 적어놨지 싶어요. 자, 아주 고운 가루인데 자기 숟가락 요거는 계량 스푼이에요. 계량 스푼 작은 부분으로 얘를 한 숟가락 듬뿍 푸는데 볼록 안 올라와도 돼요. 평평한 정도, 조금 볼록해도 괜찮고. 자, 요거를 여기다가 솔솔 한번 뿌려볼게요. 저번에 우리 자외선 눈사람 만들 때 그거예요. 솔솔솔솔솔 뿌려주시면, 솔솔솔 뿌리면 물이 갑자기 꽁꽁꽁꽁꽁, 어머, 물이 갑자기 꽁꽁꽁꽁 어는 게 보여. 애들이 요때 신기해요. 물이 꽁꽁꽁꽁 얼어버렸네. 선생님, 얼었는데 여기에 공기층이 생겼어요. 그러면 물을 조금 더 부을 건데, 물을 조금 더 붓기 전에 먼저 여기를 좀 더 다질까? 자, 이렇게 해서 꽁꽁꽁꽁꽁. 자, 이렇게 꽁꽁꽁꽁 다져주고. 그런데 불가사리만 살면 안 예쁘니까 우리 물고기도 여기에 이제 헤엄치게 물고기도 한 마리 집어 넣을 거예요. 물고기도 한 마리 뿅 집어 넣고 손가락으로, 요거는 숟가락으로 또 물고기도 예쁘게 벽 쪽으로. 불가사리는 한 마리, 두 마리, 물고기는 한 마리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물을 남은 공간에 한 반 정도 또 쭉 부어주시면 물이 또 점점 흡수가 되겠지요. 남은 공간에 또 반 정도. 어머, 물고기가 누워버렸어요. 그러면 다시 숟가락을 넣어가지고 예쁘게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서 밑에 것도 물 좀 더 흡수시켜주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했더니 물이 젤리가 안 되었어요. 물이 젤리가 돼서 꽁꽁 얼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수지를 반 숟가락 정도 더 넣을 거예요. 반 숟가락은 위에 이제 새어 나오지 말라고 반 숟가락인데, 좀 뭐 덜 넣어도 괜찮고 반 숟가락 정도 넣어주면 바닷속 지층 모양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수지가 그렇고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요. 이 수지로 뭐를 하느냐? 아까 자기가 물을 담았어. 여기에 제가 자기가 좋아하는 색소를 똥똥똥 뿌려서 예쁜 색깔을 만들어라. 예쁜 색깔을 색소가 진하니까 한두 방울만 넣으셔도 돼요. 예쁜 색깔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 가루를 한번 솔솔솔 뿌려볼 거야. 요거는 큰 숟가락 쪽으로 해도 되겠네요. 솔솔솔솔 뿌려주면 어머, 슬러시가 완성이 되었네. 그러면 이번에는 수지를 좀 더 듬뿍 넣고 새로운 색깔 물을 한번 넣어볼까? 새로운 색깔 물을 넣으면 슬러시가 2층으로 탑이 쌓였네. 또 이 가루를 또 듬뿍 골고루 뿌리고 또 새로운 색깔 물을 또 쭉 넣어주면 어머, 슬러시 탑이 만들어졌어요. 이러면서 애들한테 요거 무지개 탑 요렇게 해서 가지고 가서 갖고 놀아라 하시면, 뚜껑이 왜 잘 안 닫히는지 몰라.
자, 이렇게 해서 뚜껑이 잘 안 닫혀요. 자, 이렇게 해서 애들한테 이제 슬러시 가지고 놀게 하시고 슬러시 가지고 놀게 하시고 요거 만들어 가게 하면 됩니다.